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9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앱으로 15%까지 팍 뛰어버려가지고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 드라이버의 절세 드라이빙을 맡고 있는 저는 이진석 세무사고요. 저는 구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네. 제가 너무 바빴었잖아요. 그쵸. 부가세도 끝났고 네. 현황신고도 끝났고 원천세도 끝났고 세무사 사무실에 해야 될 일이 이제 상반기가 가장 바쁜데 그쵸. 근데 바쁜 와중에 영상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1편 찍고 나서 이제 2주째인가요? 원래 기획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주제로 한번 할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저희 또 만남하면 또 시간이 지나질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사업자들을 위한 영상을 찍을 것인지 재산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위주의 부동산. 영상을 찍을 것인지 뭐 재산세라면 양도나 상속증여죠. 이제 재산을 먼저 찍자. 맞아요. 네. 이제 약간 이제 이것도 개요 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보유하시다가 처분 단계까지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뭐가 있는지 이걸 두 편 가량 찢어서 오늘 첫째 시간은 취득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내가 부동산을 유상 매매로 취득을 했다. 타인으로부터. 그럼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뭔가요, 선생님? 취득세가 있죠. 그쵸. 저희가 이제 그렇죠. 물건을 샀을 때 네네. 등기를 올리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네. 물론 취득의 원인은 뭐 무상 취득도 있고, 뭐 저희가 지금 다룰 유상 매매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도 있고, 때려 부숴서 네. 짓고 원시 취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상 취득, 유상 매매 취득. 저희가 이제 음. 여러 가지의 맞아요. 세목이 있지만 맞아요. 굳이 취득세를 먼저 잡은 거는 또 요번에 재작년이죠? 20년 710 대책 맞죠? 그렇죠. 710 대책. 그 대책을 통해서 맞아요.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진짜 최고 세율이 12%죠. 12%까지 팍 뛰어버려가지고 이게 세부담 자체가 취득 단계부터 어마어마하게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종전에는 맥시멈 3%였잖아요. 그렇죠. 아예 사지 음. 말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약간 그런가요? 반정부자 느낌 날까봐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요즘 또 코로나고 아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부담스러워요. 많이 좀 샤이해지고. 근데 참 너무하잖아요. 취득세가 너무 센데. 근데 이미 개정됐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 이후에 적용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 그쵸. 여기서 이후라는 건 8월 12일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잔금 기준으로. 그 취득 시점은 잔금이에요. 잔금일. 잔금 지급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부동산이니까 취득 단계가 왔을 때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개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취득자예요. 네. 세무사님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세무사님 제가 주택이 한 채가 있었는데 새로운 주택을 한 채를 샀어요 이번에. 근데 그게 여기 용산에 있는 주택이거든요. 용산. 네, 되게 비싼 주택이에요. 그렇죠. 그걸 샀는데 네 부럽죠. 그러면 제가 개정된 취득세는 몇 프로를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때 네. 종전주택 소재지와 상관이 네네네. 없이 저희 신규주택 소재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이게 해야 돼요. 제일 핵심 포인트. 네. 그렇죠, 세무사님.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서 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기존에 어떤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든 아니면 몇 채를 갖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은 상관없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 다시 돌아갈게요. 세무사님 그러면은 제가 네. 선생님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제가 뭔지 알거든요. 근데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할 거예요 이번에. 그 부담해야 될 취득세율은 몇 프로예요? 총 3주택자이면서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사면 저희가 이제 8% 똑같이. 저는 또 12%인 줄 알고. 아니죠. 아니에요? 네. 저기 텍스 드라이버에 문의하시면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번 이제 문의를 해볼 건데 네. 장난은 그만 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세무사님 말한 게 포인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택을 만약에 두 채를 갖고 있어요. 두 채가 조정이든 비조정 상관없고, 그렇죠? 세 개의 주택수를 갖게 된 상태. 그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이 조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맥시멈 12%.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된 주택이면 8%. 그러니까 원래 13%에서 8%, 12% 개정이 됐습니다.
9% 차이네요. 그러면 저희 금액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10억짜리 주택을 샀어요. 네. 근데 3주택 세 번째 주택이에요. 그리고 그 용산에 소재한 주택이에요. 그러면 세금 차이가 얼마예요? 10억이면은 3%와 12% 9천만 원. 9천만 원. 와, 9천만 원 더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9천만 원이면 웬만한 근로자분들 연봉에 해당하는 수준이니까. 뭐 어차피 정부의 뜻이고 전 반정부자는 아니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취득세에 이렇게 적용됐다는 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경과 규정을 설명드려볼게요, 쌤사님. 네. 왜냐면 7월 10일 날 이게 발표가 되고 네. 개정 규정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기재부에서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시행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7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잔금 있잖아요. 계약금을 그때 지급했어요. 잔금은 2020년 8월 10일 이후인 만약에 11월 30일 날 지급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네. 정부가 어떤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시행을 하겠다. 네네네. 이날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렇죠. 하면은 꼭 그 전에 경과 규정이. 경과 규정을 넣어서 억울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배려를 해주는 거죠. 납세자가 억울하면 정부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게. 근데 내가 잔금을 지급할 때는 이미 그 중간 텀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됐어요. 이것도 당연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이제 7월 10일 이전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 날 이전에 잔금은 요 해당 개정 규정의 대책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더라도 종전 규정인 1%에서 3% 적용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취득. 그렇다면은 취득세라는 거는 취득이라는 원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취득은 언제죠? 취득은 네네네.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네. 계약 날짜가 아닌 매매 대금을 지급을 완료한 날 또는 등기 접수를 한 날로 그렇죠. 이렇게 취득일이 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여기서 세대라는 개념도 나올 건데 그렇죠. 특히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찾아보셨을 텐데 네네. 왜냐면 그런 사항들이 케이스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 1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중요한 게 보통 아셔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양도세가 중요하니까 특히 1세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취득 단계 취득세는 지방세법이에요. 그렇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따지는 세대라는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면 되는 거예요. 약간 형식적인 요건. 그렇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까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 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부럽네. 어머니가 사줬어요. 정말 개부러운데. 어머니가 주택 하나 사줬어요. 서울에 있는 거. 딱 네. 사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약할 시점. 그러니까 그래 아들아. 그래서 계약을 딱 해줬어요. 명의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요. 어느 정도 해줬어요. 뭐 차용증 써서 2억 1,700까지는 괜찮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썼어요. 10년 잡고 차입기간 해서 차용증 쓰고 어머니 돈 받아서 보태서 대출 받고 자금조달 계획서 쓰고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아들 명의로 딱 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내고 근데 아차 다시 이제 역할을 샘선이 좀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럼 저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그 세대로 판단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양도소득세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 저는 지금 어머니랑 같은 세대고 어머니가 한 채 있고 제가 한 채 더 취득하면 저는 8% 부담하나요? 계약만 한 상태에서 샘선 어떻게 해야 되죠? 잔금 지급까지 세대를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세대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세대 산정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찢어 놓으시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되고 1에서 3%가 적용이 되는데 대금 지급일까지 세대를 분리를 못했다. 8%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역학하다 다시 돌아왔는데 계약 시점에 같은 세대더라도 이 취득의 시점, 그러니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은 잔금이 되거든요. 잔금일이 되기 전에 세대를 찢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대를 찢어서 그
주택을 취득하시는 아드님이 잔금 지급하시기 전에 다른 데로 전입하면 돼요. 그쵸. 주소 찢어서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0억짜리 주택 사면은 9천만 원 차이 난다니까요. 이게 취득세 절세 포인트 중에 가장 큰 취득시가 언제냐.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요걸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9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세무사님. 양도소득세를 얘기하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내가 그 조정대상 중에 포함된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게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이거를 내가 예를 들면 몇 년 이내 팔아야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양도세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맞아요. 조정일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파셔야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비조정지역, 아니면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네.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비조정. 네. 그러니까 둘 다 신규와 종전주택의 조정이 아니라면 네. 3년 이내. 사후 관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1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은 판다고 내가 나중에 그걸 확인만 받으면 일단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8%가 아닌 3% 적용하는 거죠. 맥시멈.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3% 적용해주고 그 대신 이걸 진짜 얘가 진짜 1년 이내 파나 지켜보겠다. 3년 이내 파나. 근데 이거 알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는 등기부등본상에 그렇죠.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차 이럴 수가 1년 이내 뭐 안 팔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너네 그때 안 낸 만큼 다시 추징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낼까요? 가산세가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놓은 거를 어기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너 잘못했으니까 그 원래 네가 부담했어야 될 8%와 3%의 차이 5% 더 내고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세, 신고 잘못한 거 신고보수의 가산세, 두 번째 납부하라로 지날 때마다 우리가 이자표로 챙겨갈 거야. 그 두 가지 신고보수의 가산세, 납부보수의 가산세를 내면서 설명드렸던 본래 내야 될 추징세까지 8%와 3%의 차이 5%. 완전 두들겨 맞는 느낌인 그러니까 거죠. 1년이나 무조건 네. 팔아야죠. 네가 내뱉은 많이 지켜라. 그렇죠. 이제 그 대신 그건 있잖아요. 양도세는 1년 이내 전입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12월 16일, 12.16 대책인데 이것도. 근데 다행히 취득세는 1년이 전입 요건은 없어요. 그 대신 1년 이내 처분을 꼭 하셔라. 그 취득세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거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취득이 언제냐, 그거를 이용한 세대 분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취득세가 어떻게 중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본래의 3% 적용해주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동명의라든지 그렇죠. 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예를 들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 일단 법인부터 얘기를 하고 그쵸. 증여로 넘어갈까요?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법인은 그냥 단일세율로 12%로 적용이 이제 법인 명의를 통한 주택을 취득해서 2019년부터 이렇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구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명의를 돌리는 거 법인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못해요. 12%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법인은. 더 세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인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이제 설립이 안 되는 이유기도 한데 이제 부동산 취득세율이 그러니까 올라갔다 법인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저희가 논의 자체가 핵심이 지금 쟁점이 유상 취득이 매매 취득이었다면 이걸 무상으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2%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분명 이제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3억 미만이거나 공시가액이 뭐 1주택자 뭐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개별 규정은 그거는 사례를 들면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저희 이제 이만큼 이제 취득에 대해서 이제 취득 단계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인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낱낱이 또 개별 사례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절세를 이뤄가는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플랜을 이걸 다음 시간에 또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다음 편에 또 종부세랑 보유 단계 있잖아요. 네. 보유 단계에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지. 구독과 좋아요 저 부탁드려야지. 저희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